예스. 오케이. 오늘은 고도근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도근시는 우리가 이제 굴절률, 우리가 각막, 각막에서 눈 가장 바깥이고요. 그다음에 눈 가장 안쪽이 망막입니다. 각막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안에가 시꺼먼 데가 홍채고요. 홍채, 그 다음에 수정채, 그 다음에 유리채, 그 다음에 망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막을 통해서 이 가장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면 망막에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맺힙니다. 그 굴절률에 이상이 오게 되면 굴절률이라는 것은 이제 굽어지는, 굴절되는 것을 굴절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망막 중심 부위는 황반에 이렇게 딱 가서 맺히면 정시라고 합니다. 정시, 정상시력. 그런데 앞에서 맺히면 근시, 초점이 망막 앞쪽에서 맺히면 근시, 망막의 바깥쪽에 가서 맺히면 원시. 또 맺히는데 이게 찌그러져 보이거나 구부러져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거나 번져 보이거나 그러면 난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동공이 우리가 이제 뭐 선천적인 경우를 빼면 뭐 선천적인 고도근시, 뭐 선천적인 난시, 뭐 선천적인 원인이 아닌 한 우리가 가까운 걸 많이 보고 그러면 동공이 자꾸 커집니다. 동공이 우리가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막, 홍채, 수정체. 근데 수정체로 움직이는 이제 선모체 근육, 또 이제 모양체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걸 볼 때는 수축하면 얘가 볼록해집니다. 볼록해지고, 멀리 볼 때는 쭉 피면 여기가 얇아집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40대 이후에 초점이 안 맞는 이제 노안이 오는 겁니다. 초점이 잘 안 맞고, 우리가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고 초점이 안 맞고 눈이 피곤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여기가 뿌옇게 변하는 이제 백내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걸 많이 보게 되면 이렇게 이 근육이 수축되는 겁니다. 이 근육이 이렇게 선모체 근육, 이 모양체 근육이 이렇게 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걸 보거나 핸드폰, 뭐 세밀한 거, 가까운 거 밀접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근육이 펴지질 않고 항상 수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축되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지속되다 보면 동공이 이렇게 근시화돼 갑니다. 갈수록 근시. 그것이 계속 이렇게 동공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여기가 앞에가 커지고 그러면 근시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시 교정을 위해서는 가까이 보는 걸 피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몸으로 비유하면 몸을 계속 수축하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펴야 되는데 가까이 본다는 것은 근육을 수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잠깐 수축시키는 것은 좀 쉬면은 펴질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러면 근육이 항상 수축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볼록볼록 튀어나온 상태. 수정체라는 렌즈가 계속 볼록볼록 튀어나온 상태에서 앞뒤로 두꺼울 수밖에 없고, 이게 두꺼워지면 초점이 자꾸 앞에 당겨지게 맞추게 됩니다. 굴절률 자체가 앞에 맺혀서 맞추게 되고, 또 얘가 두꺼워지고 커지면서 우리 이 망막이 얇아지고 상처 나기 쉽게끔. 고도근시의 큰 문제점은 이 굴절률만 앞에 맺히는 게 아니라 동공이 커지면서 망막이 얇아지고 상처 나기 쉽고 찢어지기 쉽고, 또 구멍이나 찢어지거나 망막 박리나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저 안쪽 질환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이 보는 것도 큰 원인이고, 두 번째가 스트레스나 분노, 화, 짜증, 긴장 이런 걸 하게 되면 근육이 펴지겠습니까? 수축되겠습니까? 스트레스나 화가 나면 근육이 다 수축됩니다. 온몸의 근육, 모양체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긴장 상태에서 아이가 잘 놀라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들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너무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되면
이것이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동공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무형의 이 에너지지만 형체적으로 육체에도 질병을 생기게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 화, 짜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눈 자체에 눈을 충혈되게 하고 붓게 하고 또 안근을 이렇게 수축시키고 긴장 상태에서 만성적인 피로와 면역력 저하에 큰 원인이 됩니다. 원래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로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피로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에너지는 내 육체 쓴 것도 별로 없는데 굉장히 피곤 속에 있다 그러면 내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인 에너지, 우리가 이제 눈과 뇌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눈과 뇌는 눈을 이제 그 밖으로 튀어나온 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과 뇌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뇌는 무게가 1.3kg, 1300g 정도 되고 우리 에너지의 20% 정도를 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세포는 이제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뉴런이라는 세포가 우리가 이제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죠. 이건 1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의 만 배면 1000억 개, 1000만 명의 만 배면 1조, 10억, 100억,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서울 시민의 만 배 정도의 크기, 이 양의 뉴런이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뉴런이라는 세포들이 눈의 노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면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세포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신경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시냅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경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우리가 듣는 어떤 자극들이 시냅스에 뉴런에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극을 주면 우리가 이제 그것이 되돌아오는 것, 내가 준 자극이 되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기억하는 것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어떤 이미지화하고 이러면 기억이 뉴런에서 훨씬 더 강한 자극에 가서 더 많은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1000억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침출을 하다 보면 이제 연세 든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노안도 오고 고도근시도 있고, 고도근시로 인해서 녹내장, 백내장, 환반변성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꼭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치매도 안 걸리게, 치매도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하고 치매가 두려운데 치매도 안 걸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의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노안이 40대 이후에 많이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선모체 근육이 힘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깨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50견이 오면서 어깨가 석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깨가 안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근육들이 노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장기 때는 성장 호르몬이 내가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막 강해지고, 젊은 애들 막 운동 안 해도 뭐가 탱탱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있고 근육이 살아있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젊은 사람이 20대 30대가 지나서 40대가 되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쇠퇴되는 단계, 운동을 안 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힘이 무력해지는 단계로 됩니다. 눈 안에 있는 선모체라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체로 움직이는 선모체 근육도 힘이 떨어지면서 멀리 보면 쭉 펴졌다가 가까운 데 보면 딱 오고 이렇게 초점이 잘 맞춰져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초점 맞추는데 시간이 걸린다, 초점이 잘 안 맞는다, 또 쉽게 눈이 피곤하다, 가까운 게 안 보인다. 가까운 걸 보려면 얘가 이렇게 수축이 돼야 되는데 수축이 잘 안 되니까, 힘이 떨어져서 수축이 잘 안 되니까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순환이 잘 안 되면 어깨가 석회화가 이루어지면서 50견이 오듯이 얘는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수정체가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으로 됩니다. 수정체의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노안과 백내장이라면, 수정체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붙어 있는 유리체라는 부위에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비문증입니다. 비문증이 여기서 이제 뭐가 날아다니면 시꺼멓게 보여요. 이런 뭐가 이렇게 눈동자 움직이면 뭐가 막 날아다녀요.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제 이 유리체는 이 망막에 이렇게 딱 붙어져 있습니다. 망막이라는 카메라에 필름 해당되는 부위에 딱 붙어져 있는데, 얘도 이제 40대 이후가 되면 이제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젤리 같은 액체 모양이 액화, 물로 변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망막에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떨어질 때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심한 경우는 망막이 박리돼서 확 떨어져 버리면 신경까지 같이 떨어져서 시커멓게 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광시증, 눈이 번쩍번쩍하는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는 또 눈에 있어서 노화가, 아까 이제 눈의 노안과 그 다음에 여기 수정체의 노안과 백내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황반 부위, 망막 중심 부위는 황반 부위에서는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황반 변성이 이루어지고, 유리체에서는 액화라는 이런 과정을 이루어지면서 비문증이 생기게 되고, 얘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떨어져 나오는 증상이 이루어지고, 또 머리에서는 뉴런이 1000억 개가 있는데 1000억 개가 세포들이 손상이 돼 갑니다. 손상이 되는 이유는 일단 혈액 공급이 적어지게 됩니다. 혈액 공급이 적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뉴런이라는 세포 수가 적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자극, 젊었을 때는 여러 군데를 보고 새로운 자극을 굉장히 많이, 젊었을 때는 100개를 자극한다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극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생활 속 폭도 좁아지고 새로운 걸 경험하거나 새로운 걸 기억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쓰질 않으니까 얘네들이 서서히 죽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피도 탁해지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성인병으로 해서 피도 탁해지고, 또 그 자극 없는 정보를 입력해야지 기억하는데 정보를 입력 안 하니까 뉴런이라는 세포가 할 일이 없고, 또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라고 해서 고속도로처럼 서로 체인이 연결돼야 되는데 체인이 단절돼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포들이 제 기능을 잃어간다. 그런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고, 피도 맑아져야 되고,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운동을 통해서 머리까지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40대부터. 이걸 하지 않으면 건망증이 오게 되고, 더 심하면 70대, 80대 되면 거의 치매라는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치매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70대가 돼서 오는 병이 아니라 40대 이후에 노화가 진행될 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지 않으면 1000억 개가 500억 개가 되고 100억 개가 되고, 뉴런 세포수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들으면 뉴런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세포가 뉴런 수가 줄어들어 버리고, 또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라는 이런 연결 통로가 우리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자극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단순한 생활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거. 가장 쉽게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책을 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면 자극이 없습니다. 근데 책은 내가 새로운 자극을 쉽게, 나보다 이제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나보다 내가 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주변에서 만나기 힘듭니다. 어디 나보다 큰 부자가 있나? 다 그만한 사람들끼리 거의 그런 동네에 같이 삽니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세계적으로 뭐가 저 사람은 좀 뭐가 다른 것 같아. 호기심이 든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드는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서 뇌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과 모든 지식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 관심 갖고 있는 사람, 또 호기심이 드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자기가 그래야지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 자연에 한 가지 법칙이 있다면 쓰면은 계속 그 기능이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퇴화도 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용불용설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세포는 죽어가고 자꾸 써야지 내가 그 기능이 살아나고 그래야지 치매나 건망증들이 예방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도근시는 갈수록 두꺼워지는 거, 커지는 거, 동자가 갈수록 두꺼워지고 커지고 그 근본 원인은 자꾸 수축하고 이완하고 요걸 해야 되는데 이완하지 않고 맨날 가까운 것만 보니까 여기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저번에 몽고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몽고 초원지 가서 말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린 아이나 성인들은 시력이 2.0에서 4.0이 나온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력이죠. 저기서 누가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왔을 때 누가 오고 있구나를 아는데 그 사람들은 미리 아는 겁니다. 그만큼 자꾸 멀리를 바라봐야지 이 모양체 근육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우리가 팔도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손이 저리겠습니까? 스트레칭을 자주 하듯이 모든 근육은 이완과 수축을 반복해야 됩니다. 고도근시가 또 근시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거나 어른이 있으면 꼭 멀리 보기 동작, 또 최대한 스트레칭하는 동작 그런 걸 해주고 또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인 근심 걱정 이런 걸 하게 되면 근육은 항상 수축되고 오므라드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또 미래지향적인 생각, 오늘부터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오늘을 오는 동작, 오늘과 끝을 같이 보고 행동하는 동작 그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뇌는 뇌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뇌 과학적으로 사람의 뇌는 항상 부정적인 거, 손해보는 거, 항상 안 좋은 거에 훨씬 기억도 잘하고 오래 기억하고 강하게 기억하고 가만히 두면 나쁜 생각을 훨씬 더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상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다쳤던 기억, 아팠던 기억, 두려움, 공포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게 우러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 지금도 뭐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는 전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공포, 너무 지나친 긴장 이런 것들은 현재 혈액순환 장애,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노화를 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쟁 상태가 아닌데 지금 원시 시대가 아닌데 내가 하루를 사냥해서 하루를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미래를 보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 미래 거기서부터 지금으로 다시 이렇게 역순으로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근육도 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경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고도근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육에 일단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근육을 스트레칭 안 하고 가까운 것만 보니까 수축된 상태가 반복되면서 동공이 커지면서 문제는 고도근시로 끝나지 않고 망막이 얇아지고 찢어지고 상처 나기 쉽고 또 백내장, 녹내장, 환반변성 저 안쪽 질환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멀리 보기, 마음과 근육을 스트레칭하기, 그다음에 편안한 마음 갖기 꼭 실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